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할 테니 꽉 붙잡고 따라오세요. 네 가지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인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인해서 손실이 증대하나? 올해 배당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으니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자, 한국전력 남은 것은 정책 기대감. 한 3주 정도 된 리포트입니다. 3주 정도 된 리포트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그래도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어서 가져왔고요. 자, 남은 것은 정책 기대감이라는 말을 보자면 기초공사는 다 완료했다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그리고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수급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책 기대감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 DBGB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원, 현재 주가는 29,500원, 상승 여력은 43.2%로 거의 50%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뭐 4만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다 한전을 사서 이미 한전은 4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2022년, 2021년, 2022년의 실적인데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죠. 네, 왜냐면 정체된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은 우리가 더 이상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기는 우리가 충분히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산업이 변화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나중의 일이고, 일단 최근 2년만 보자면 일단 매출이 늘지 않는다는 거. 근데 하지만 그럼 한국전력이 최근 주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제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한전 주주셨던 분들은 아주 피눈물이 나는 시간을 겪었죠. 근데 왜 그렇게 내렸나 하고 봤더니 몇 년 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전력은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연료값 인상이죠. 이제 화력이나 아니면은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그 연료값이 많이 비싸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을 쓰면은 이제 그 한전의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원자력 발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항상 적자로 되면서 주가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 많이 주던 항상 배당주였는데 배당도 많이 못 주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없죠. 네, 배당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네, 적자가 순이익이 마이너스 2조였습니다. 이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올해는 갑자기 이 회사가 미쳤나 봅니다.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을 달성하며 순이익은 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4.3%를 줄 전망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왜 실적이 좋아졌나? 두 번째, 내년과 내후년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년과 내후년 또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거는 배당을 꾸준히 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와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배당은 왜 4% 주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올해 실적이 왜 좋아졌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만 딱 하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주로 연료비 및 구입 전력비 감소에 기인한다. 올해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가 됐죠? 마이너스 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 및 구입 전력비가 엄청나게 감소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정도로 흑자가 나버렸네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뭐 고정비라는 게 딱히, 고정비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로 100% 움직이는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연료비의 그 영향이 이 정도로 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비슷하다. 내년에는 기름값 오르지 않나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던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내년에 저렇게 컨센을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냈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 이유는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하구나. 연료비 연동제가 뭐죠? 딱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연료비가 만약에 10%가 오르면 여러분들, 저도 포함이네요. 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전기세가 10%가 증가하는 단순 계산으로 말을 한 겁니다. 단순 계산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더 이상 한국전력은 나빠질 때가 없다는 거죠. 기름값이 올라도 딱 그 정도, 그 다음에 내려도 또 이득을 이만큼 많이 보지도 못하는 그런
해지가 되는 거죠. 이제 연료비 해지를 이렇게 말해도 되나? 국민들을 상대로 해지를 건 거랑 비슷한데, 한전 주주분들은 강력하게 원할 거고 한전 주주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싫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한국전력을 사면 됩니다. 그냥 그 한국전력 사서 그 배당으로 전기세를 내면 돼요.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전기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오르는 그 차익도 받아먹고, 네, 배당으로 전기세는 내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왜 주냐? 이거 몇 년간 적자였으면 그거 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향후 배당 성향 전망은? 이라고 했더니 단기 순이익의 기준에 배당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기반한 배당 성향 목표는 40%라고 하니까 총 번 거에서 40% 정도는 배당을 돌릴게요 했더니, 그걸 계산해보니까 4% 정도, 아까 4.3%가 나왔죠. 네, 4%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렇게 과거처럼 이 실적이 좋을 이유는, 연료비 연동제와 그 다음에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렇게 되면은 그 말 그대로 전기세가 오른다는 소리죠. 전기세가 오르면은 괜찮아지겠구나.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인 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전기세를 올려? 바로 반발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게 뭐죠? 물세, 전기세,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는 너무 아까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반발이 클 수 있지만, 하지만 한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한전 꼬라지 좀 봐라,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안 올리고 되냐? 저는 올리는 거에 찬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기업도 먹고 살아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탈석탄 외친 일본 46살 원전을 재가동한다. 일본은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그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그 원전을 새로 만들지 않는 길을 거의 택했습니다. 왜냐면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이 어디 있죠? 월성? 고리? 그게 도시 이름인가? 네, 거기서 만약에 터졌다, 난리가 나죠. 원전 이거 빨리 어떻게 다 해라.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했지만 일본은 저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탈석탄을 하면은, 탈석탄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탈석탄을 하면 이만큼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태양광이랑 이제 풍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라고 했죠? 네,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 겁니다. 이 석탄의 그 불 막 활활 타오르는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효율이. 그래서 그거를 메꾸려면 뭘 메꿔야 되냐? 석유, LNG. 아니죠. 이거 두 개보다 그래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원자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거니까 있는 거 좀 다시 돌리자 해서 돌리는데도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찬성을 하고 46살이나 된 원전을 재가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국에서는 자기 부품을 국산화해서 중국형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원자력을 돌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석탄이나 석유나 LNG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요. 근데 요즘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많이 탄소 제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석탄을 날려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과 풍력 이제 그쪽으로 넘어오니까 효율이 안 좋아요. 여름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을 사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우리나라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에 발맞춰서 일단 코로나도 이제 청정 국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도 앞서 나가야 이제 전 세계에서 규제를 안 받을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규제가 친환경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규제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기조상도 이제 친환경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효율도 안 나오고, 이게 풍력을 지금 꽂는다고 바로 꽂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자력 가동 능력이 늘어나고 가동해야 되는 이유가 늘어나고, 가동을 하면은 한전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정말 원색적인 비판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알려줘서 기린 너의 말은 틀렸다, 근데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또 방송을 통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치 얘기는 네, 빼주세요. 네, 정치는 무섭습니다. 이 유튜브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차트입니다. 한국전력 차트 일봉을 보시면은 전에
코로나 전 가격을 아예 회복을 못하고 있죠. 자, 2만원이면 더할 나위 없지만 지금 가격도 장기적 가격으로 매우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 플러스 지금 쌉니다. 왜 싸냐? 이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이렇게 월봉 RSI랑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월봉만 보겠습니다. 역사적 저점이죠. 2003년 그리고 2011년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위치해 있고 더 이상 낮아지기는 이건 뭐 박리담회도 아니고 더 이상 낮아지면 더 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을 5% 가까이 주고 더 떨어지면 이제 5% 6% 준다는 소리인데 그 정도면 훌륭하다. 일단 버티는 힘을 주는 그런 안전벨트 같은 역할이죠. 그 다음에 RSI를 보시면 RSI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한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2배죠. 제가 생각하는 거의 가격 폭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 정도. 여기도 안 보여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산 있죠. 딱 2만원에 사서 4만원에 파는 딱 그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낮아졌다가 큰 상승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4만원. 4만원 아니어도 돼. 3만원. 50%가 어딥니까? 50% 정도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RSI 보시면은 여기도 저점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플러스 턴어라운드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 한 80%는 확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구독자님들의 공부 후에 내년 컨센이 이렇게 진짜 나오겠다 라고 확신이 떨어진다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단점은 전기세 인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거는 아주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뉴스가 뜨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어느 순간 이미 한 3만원은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야 벌써 3만원이야? 라는 그런 상승을 낼 수도 있어서, 어쨌든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22,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면은 저는 2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요. 요즘 들어서 계속 장이 좋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영향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그 가격대도 안 오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지금 사세요라고 추천드릴 수 없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유튜버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생각을 전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는 그 말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첫 번째, 지금 사셔도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은 지금 사는 것도 괜찮긴 한데 혹시나 떨어진 마음 아프니까 좀 더 안전하게 삽시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셔도 10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 위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오르면은 50% 팔아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괜히 들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은 안타까울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알려드리는 이 목표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공부할 종목 추천인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조심스러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그렇고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사라고 하던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저 때문에 이 손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어쨌든 구구절절 말이 길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또 한국전력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정책적 기조만 발생이 되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전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에도 원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원전이 가동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한국전력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